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남가주의 봄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한 제2회 자선 골프 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팜스프링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고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그 전투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각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른 이후 독재자, 학살자 등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제동이 걸렸던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 국채 일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알래스카주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은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코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윌 스미스가 남우주연상 호명에 앞서서 자신의 아내의 탈모 증상을 놀린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리는 소동을 일으켰고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대선 19일 만에 이뤄진 만남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대통령령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줬고 전세 가격 급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108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서부주 12위 레이커스는 11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승차가 한 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6시 45분 아랍에미리트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선수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죠? 예. 지금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안전운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또 퇴근길에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은 오늘 꼭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먼저 알아보고 모닝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가주 일대 오늘 하루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지겠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 기상학자는 오늘 각 지역에 따라서 몇 차례 빗줄기가 거세지겠고 해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도로에서의 서행 운전이 권고되고 있으며 그만큼 평소보다 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움직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와 비가 멈춘 후에도 한동안 도로에는 비와 함께 오일과 물질들이 뒤섞인 채 남아서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주최한 제2회 자선 골프 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팜스프링스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홀스 골프 코스에서 열렸습니다. 150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는데 이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가 주최한 제2회 자선 골프 대회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을 시원한 스윙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를 함께한 만큼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골프도 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복지재단 이진백 사무총장입니다. 라디오 서울이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이 되고자 마니코즈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펀드레이징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LA 민주평통과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이번 자선 골프 대회에 참가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에 이런 또 큰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민주평통으로 오늘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좋은 행사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화이팅! 1회, 2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텝이라든지 모든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상공회의소 대표로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행사가 아닌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자선 행사였던 만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가한 한인 업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골프 데이빗 노 대표입니다. 작년 1회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팬데믹 마치고 많은 분들이 골프를 이제 다시 치게 돼갖고 저도 가히 조금씩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의 마음도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일상생활이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모처럼 만에 열린 야외 행사였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대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 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자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제가요 해바라기 우먼 레이디스 클럽에서 참석했어요. 해바라기가 불우이웃 그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치하는 방향도 있고 팜스프링까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도 너무 좋고요. 이번 자선 골프대회 남녀 챔피언은 케빈 김 씨와 수자나 장 씨가 차지했습니다. 대회 후 이어진 만찬과 시상식에서는 라플 추첨을 통해 올림픽 골프의 골프채 20여 개와 홈쇼핑 월드 상품, 우메켄 노니메실 엑기스, 코웨이 공기청정기, 판촉물 갤러리에 캐시 $500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되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주최한 제2회 자선 골프 대회의 수익금 전액은 비영리 단체인 굿 네이버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랄프스를 포함한 남가주의 대형마켓 직원들의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랄프스, 엘버슨스, 반스, 파빌리언스 근무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상업 직원 노조가 지난 21일 월요일부터 노조원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결국 파업이 승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업이 승인됐다 해서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조 측은 이 남가주 대형마켓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대형마켓들과 노조 사이 3년간의 임금계약은 지난 7일 끝난 가운데 재협상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시간당 $5의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 그리고 근무 환경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만일 이 협상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남가주 대형마켓 직원들은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개솔린 가격이 어제 떨어졌죠.
오렌지 카운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가격폭이 0.1센트, 뭐 0.3센트, 오렌지 카운티 0.3센트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6달러 7센트인데 방금 말씀드린 0.1센트 하락했던 거 다시 0.1센트가 오른 셈이 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6달러 7센트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 0.3센트 하락했다가 그대로 오늘 다시 0.3센트 상승하면서 갤런당 6달러 2.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석유 저장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유 급등으로 모든 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알래스카주가 불어난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행복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치솟은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알래스카주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늘어난 돈을 교육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써야 할지 아니면 다음번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쌓아둬야 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운은 앞으로 2개년도 주수입을 153억 달러까지 늘려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의 보통 한 해 지출은 60억 달러 수준입니다. 세금과 로열티 수입이 석유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같이 늘어나게 될 세수는 드문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남는 재정을 어디에 쓸지 공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추후 침체기를 대비한 적립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1년 먼저 교육 지출을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1년 먼저 교육 지출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예산 부족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도로가 들어섰습니다. 이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올해 생존병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 전쟁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37번 고속도로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를 뜻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위도상 38선과 근접한 위치라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기념도로 명명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고속도로 표지판 지정 설치를 승인하기까지 한인 동포들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의 참전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Current generation children's parents weren't even born then. So it's long back in the past. I try to bring it forward to them.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군은 180여만 명. 당시 유엔군의 90%를 넘는 규모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교과서 대부분에 제대로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전쟁을 이른바 잊혀진 전쟁이라 부릅니다. 참전용사들은 차세대 교육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ngaged in educational transactions and instruction as enabled amidst the problems relating to COVID-19. Unfortunately, they don't teach the Korean War in school, you know, or any war for that matter. But I hope they remember what happened over there and everything else.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는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유미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2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구름으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반가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는 각 지역에 따라 오전 8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해지기 전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비까지 내리면서 60도 초반에 그쳐 서늘하겠고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6, 7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47도, 해안 지역은 61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 낮 최고 기온 62도로 이곳 LA와 같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번 주에 이제 터키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과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휴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가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터키는 양측이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안전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협상을 통해 휴전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시장이 러시아가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약 16만 명의 민간인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에 갇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6대의 버스가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도시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반드시 민간인은 완전히 대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우폴은 지난 1일 이후 28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고 이미 이달 초에는 전기와 난방, 식수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줄리엔 스미스 북대서양제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의 미그 전투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토 국가가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싶다면 이거는 주권적인 결정 사항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발언은 폴란드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미그 29 구소련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이 F-16과 같은 전투기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인은 우크라이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별도 훈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입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른 이후에 독재자, 학살자 등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푸틴 정권 교체도 언급했는데 푸틴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한 미국 행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저녁 미국 백악관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처음 지칭한 바이든 대통령. 이후 폭력배, 독재자, 학살자로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그리고 푸틴 정권 교체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독재 정치를 부각해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푸틴 정권 교체 시사는 푸틴 대통령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부정적 파장이 커서 미 행정부는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President, the White House made the point last night that quite simply President Putin cannot be empowered to wage war or engage i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do not have a strategy of regime change in Russia.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을 겨냥한 과격한 표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푸틴 정권 교체까지 나간 바이든의 날선 표현이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인지 말실수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57%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이거나 조만간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83%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동안 휘발유 가격 등 물가를 급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28%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44%는 신뢰감이 거의 없다고 답했고 27%는 신뢰감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에너지 분야 등 공공부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벨라루스 기업과 맺은 기존 계약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바클리 영국 내각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킬 러시아에 이익을 안기는 계약이 있다면 공급업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바클리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급은 푸틴의 군수 자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병원이나 의회 등 모든 공공부문에 러시아와 상업적 관계를 끊을 모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고위 공직자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 구성에 대해서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즈로이 장관은 두바이에서 열린 한 업계 행사에서 누가 1000만 배럴을 가져와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는 없다.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대체할 수 없다 라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또 하루 원유 생산량을 500만 배럴로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펙 플러스를 떠나거나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오펙 플러스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최근 중동 국가들의 석유를 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서방에 대해서 불편한 시임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즈로이 장관은 모든 원유 생산국은 초대받지 못했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모두 초대받지 못했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듯한 취급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코너에 몰린 것처럼 느꼈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에게 석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한다. 우리가 다시 슈퍼 히어로인 것처럼 군다. 라면서 불편한 시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사망률이 2배 넘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스 슬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인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린 환자 사망률은 코로나에만 걸린 환자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증으로 발전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확률은 4배나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과 리버풀 대학,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된 환자 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 조합이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면서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환자를 상대로 독감 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를 결국 봉쇄했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서 4일씩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YTN입니다. 상하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번 주부터 봉쇄됐습니다. 동방 명주탑을 포함해 황푸강 동쪽은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고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을 목요일까지 4일간 봉쇄하고 이후 4일 동안은 강 서쪽 지역을 교차로 봉쇄합니다. 동서 간의 이동은 이미 차단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사실상 동서로 분단됐습니다. 원래 구역을 쪼개 통제하면서 봉쇄는 피해보려 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작스런 봉쇄로 푸둥 지역의 일부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푸둥의 대표적 외국 기업인 테슬라 공장도 조업이 중단돼 경제적 파장도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상 운영됐지만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주말에만 감염자가 30%나 급증한 3,510명으로 늘어나면서 최다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중국 본토의 하루 감염자 수도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도 결국 봉쇄를 선택함으로써 이 방역 방식을 바꿔보려던 중국 내의 일부 논의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소식 오늘은 골프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우승은 못했지만 안나린 선수 참 처음 듣는 이름일 것 같아요. 저도 예, 사실은 생소합니다. 예, 우리 저 앵커께서도 처음 듣는 이름인가. 저도 그런데 좀 뒤져보니까 먼저 이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는 우승은 못했지만 일단 단독 3위를 했어요. 어제 한국 JTBC 클래식, JTC가 주최한 클래식에서 LA 칼스베드죠. 아비알라 골프클럽에서 이제 우승을 노리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그런 메이저 대회 때문에 당금질 성격의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한타 차이로 일단 3위에 머물른 안나린 선수가 뒤져보니까 3년 동안 무관이었어요. KLPG 한국에서요. 그러다가 2020년에 두 차례 우승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LPGA 그 큐스쿨에 도전을 해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금년도에 눈여겨봐야 될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LPGA에서 신인왕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국에 또 이게 또 강력한 대항마가 나섰어요. 우승을 한 아타아 티티쿠리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도 역시 그 루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현재 5번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선수의 선두 경쟁, 그러니까 그 신인왕 경쟁이 아주 그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타아 티티쿠리 그 일단 연장 접전 끝에 신인 선수로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위험을 보여줬다 하는 대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안나린 선수가 금년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승은 아쉽게 놓쳤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진영 뭐 영원한 그런 그 우승 후보 고진영 선수가 공동 4위 차지했습니다. 박인비 그다음에 양영등이 탑 10에 오르면서 역시 LPGA의 강력한 그런 우승 후보로서의 한국을 보여줬다 이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PGA 투어도 그렇죠. PGA 투어도요.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1위 상금 랭킹 1위가 된 선수가 하나 있는데 델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죠.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경기인데 사실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선수의 그 실력보다도 어떤 과감한 플레이로서의 승부를 거는 그런 경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열렸죠. 근데 어제 막을 내렸는데 미국의 투어 3년차 연관 스코트 셰플러가 케빈 커스너를 3홀 남기고 4홀 차이로 일단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는 우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치 킹에 올랐는데요. 작년 2월, 금년 3월 초에 열린 아놀드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3번째 우승을 차지했어요. 1년 안에. 그래서 역시 PGA 투어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선수로 떠올랐고요. 우승으로서 210만 달러, 이거 210몸이 하나 더 굉장히 많습니다. 210만 달러를 챙기면서 이제 25살, 25세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셰플러 선수가. 그래서 6번째 최연소 상금왕이라는 시즌을 타이틀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년도도 셰플러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선수. 현재 상금만 739만 8,014달러를 벌어들였다 합니다. 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가 곧 개막을 하게 되는데 다저스가 여전히 우승 후보죠? 그러면 아주 그 1순위에 한 팀밖에 안 올라갔어요. 보통 1순위, 우승 1순위다 그러면은, 서너 팀 정도가 올라와야지만 이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게 LA 다저스 팬들은 좋아하는 게 1팀에는 한 팀. 그러니까, 우승 후보다 다저스가 누가 뭐래도 우승 후보다 이렇게 하는데 곧 개막전이 열리죠. 4월 8일이면은. 그래서 로버트 감독이 또 3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말년병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금년에 팀을 이끌까 걱정을 했는데 3년 연장 계약이 되면서 팀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투수의 프레드 프리먼까지 그 영입을 해서 물론 커셔도 잔류가 됐고 그래서 1등급에 오르면서 금년도 30팀 중에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제 야구 팬들도 바쁘게 다저스 스타디움을 왔다 갔다 하고 또 TV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따뜻한 봄날에 다저스가 계속해서 초장부터 좋은 소식이 나오길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저스 진짜 처음부터 좀 잘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선수가 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남쪽 샌디에고에서 김하성 선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한국 축구 대표팀 드디어 아시아 조별 예선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내일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제 끝이죠? 더 이상 예선 경기는 없죠? 네,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카타르 가는 건데 카타르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목표가 이제 1위 탈환, 현재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에서 원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 3위로 올라있긴 한데 만약에 한국한테 패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아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1위에 오른 그런 우리 그 한국은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퍼트 그러니까 조추첨을 할 때 8팀씩 나눠서 4계절로 나누지 않습니까? A, B, C, D 팟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FIFA 랭킹 29위에 올라서 만약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꺾고 조 1위가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네 번째 항아리에서 우리 대진표를 뽑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잘해서 승리를 한다면은 세 번째 팟에서 그 조를 초청하게 되는 그나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트 3를 위해서 아주 손흥민서부터 모든 그런 선수들이 배수의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벤투 감독이 초장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은 멋진 감독으로서 지금 아주 좋은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어서 일단 이선 감독을 누가 또 영입했나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많이 뒤에서 밀어줬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팀에 내일 아랍에미리트전 승리를 좀 기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 잘 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정말 돌비극장에서 큰 모습으로 큰 공연장에서 많은 연예인들 모아놓고 오래간만에 아카데미 시상식 볼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자녀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코다가 올해 아카데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화 잔잔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영화는 나무조연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청각장애인 자녀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코다의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역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자로 나선 윤여정 씨가 수어로 호명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YTN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Okay, Coda. 같은 넷플릭스가 일궜는데 추수는 애플이 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영화 코다가 OTT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파워 오브 더그와 HBO 맥스의 듄 등 이미 OTT 작품들이 작품상 후보의 절반을 채웠던 상황.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가 많은 후보작과 수상작을 내며 OTT 영화 작품상의 기대를 키웠지만 영예는 첫 번째 도전을 한 애플 차지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족 얘기를 그린 코다는 나무조연상 등 후보에 오른 상을 모두 차지하며 3관왕이 됐습니다. 지난해 여우조연상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코디의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에게 나무조연상을 시상했는데 수어를 곁들인 호명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The Oscar goes to No, not Minari. Troy Kotsur. 넷플릭스 영화 파워 오브 더그의 제인 캠피온은 아카데미 사상 세 번째 여성 감독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에 이어 2년 연속 여성 감독상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SF 영화 듄이 촬영상과 편집상, 시각효과, 음악, 음향, 미술상까지 휩쓸며 가장 많은 6개의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박유림과 진대현 등 한국 배우들도 출연한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가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은 타미 페이의 눈에 제시카 차스테인이, 나무주연상은 킹 리차드의 윌 스미스가 받았습니다. 윌 스미스는 앞서 나온 시상자가 탈모증인 자기 아내의 삭발을 두고 농담을 하자 무대에 올라가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가 잠시 뒤 자신의 수상 소감 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색인종과 아시아 영화의 빗장을 풀며 폐쇄적 이미지 벗기에 노력해온 아카데미가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OTT에 열어주며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편 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스타 배우들과 감독 등 참석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과 연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30초의 침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상의 배우 밀라 쿠니스가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오스카상 무대에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처참한 기분을 안겼다며 우리는 파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여준 힘과 위험을 목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회복력에 감동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을 헤치며 싸울 힘을 찾는 이들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의 참석자 일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금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 주최 측은 무대 위 대형 화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이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유예시켜주고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주의회 문턱을 넘어 필머피 주지사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요금 연체자들 가운데 6월 15일 이전까지 주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티 비용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한 이들에게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민간 유틸리티 회사는 물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티 회사 모두 수혜 대상자에게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산모 돌봄 서비스 둘라를 시행합니다. 이 둘라 서비스는 저소득층 산모들의 출산 관련 합병증 예방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관리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최근에 발표한 이 둘라 프로그램 청사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33개 취약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 준비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50명의 산모 도우미인 둘라를 훈련시키고 70명의 공인된 산모 도우미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둘라 서비스 방안은 현재 계류 중인 뉴욕시 정부의 예비 예산안에 3천만 달러로 책정된 산모 돌봄 패키지 지원안에 포함된 상태이며 오는 6월 말 전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주 퀸즈 베이사이드 주택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정부의 즉각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3시 지난 19일 새벽 3시 베이사이드 애비뉴 소재 주택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주차 차량들이 유탄에 맞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 차량이 어린이용 카시트에 총알이 관통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의 주택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리스팅에 오른 주택으로 차 위기에 내몰리면서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2년 전부터 불법 대여가 시작돼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지난 12일 60일간의 정기회를 마쳤지만 예산안 같은 중요한 법안 처리가 남아있어서 조만간 특별 회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공화당은 주지사를 비롯해 주 하원을 장악했지만 주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로 적잖은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게 돼서 다시 한번 특별 회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수도 요금이 4월 1일부터 오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수도와 폐수요금을 5% 일시적으로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공급 비용의 대부분은 물 공급 시스템의 유지와 운영에 쓰이는데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더욱 유지가 어려워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절수 방안, 계획 등을 논의하는 조사관 파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당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개인 가정을 방문해 수도 사용을 평가하고 절수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구름으로 흐린 가운데 출발하셨죠? 오늘은 남가주 전역에 반가운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는 각 지역에 따라서 벌써 내리기 시작한 곳도 있고 오후 1~2시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도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 낮 기온 60도 초반에 그쳐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 또 낮 기온도 6, 7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수요일도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이번 한 주간 남가주의 낮 기온은 대체로 70도 내외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저희가 날씨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비, 눈, 산간 지역엔 눈 내리고 또 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건강 얘기를 해? 라고 이제 저한테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